지구촌 청소년의 축제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하자마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뙤약볕 속에서 첫날인 어제 하루만 4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오늘 추가 환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원 7명이 힘차게 끌고 패러글라이딩을 띄웁니다. 창공에 오른 패러글라이딩에 탄 대원은 드넓은 새만금 창공을 만끽합니다. 잼버리 영지안에 설치된 워터슬라이드는 최고의 인기 포인트입니다. 100여 명의 대원들이 모여 몸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It feels so hot and the temperature, we know that it's so hot in Saemangum.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 4만 3천 명이 여의도 3배 넓이의 새만금에 모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텐트 2만 3천 개는 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늘은 거의 없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34도까지 치솟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대원들은 작은 그늘 속에 촘촘히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Yeah, it's like a sauna because you're sweating and you're hot, but you don't lose the heat in your body because you're so wet already. 이런 더위에 잼버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까지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날부터 수백 명의 대원들이 발열과 두통, 경련을 호소하며 진료소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몇 명의 환자가 추가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내 클리닉과 병원에서 조치가 가능하고 중증 환자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사전 폭염 대책으로 그늘 설치를 마치고 수분 보충을 위한 물과 염분 알약 등을 충분히 구비해뒀다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북 소방본부에서 오늘도 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We arrived yesterday night, so it's our first full day here. But so far it's been really good, even though it's really hot, so it can be tiring. 모기가 들끓고 풀독이 속출하는 간척지 환경도 대원들로서는 큰 고통입니다. 오늘 밤 공식 개영식을 하는 4만 3천 명의 대원들은 앞으로 열흘 넘게 야영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사태를 둘러싸고 부실 시공과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LH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근 같은 자재를 빼돌려도 허술한 감리로 눈을 감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여기서 일한 철근공 19은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숙련공 대신 비숙련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젊은 애들. 이 때문에 작업질이 현저히 떨어진 건 물론 문제가 생겨도 알아채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철근을 묶는 걸 결석이라고 하는데 대충 묶으라 그래요. 그냥 반도 안 묶어요. 사정이 이렇다면 관리 감독이라도 더 엄격해져야 하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관련 인력을 줄이는 추세. 이윤 앞에선 품질도 안전도 무시되기 일쑤라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되니까는 품질 안전 이런 사람들은 채워넣는데 공사에서는 안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 인당 생산성을 따먹는 거지. 감리 과정에서라도 부실이 걸러져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시하는 감리단 자체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감리가 어떤 아파트 경우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빼돌려진 철근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고철업체 관계자는 각종 공사장에서 몰래 빼돌려진 철근이 지금도 적잖이 거래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LH 전직 임원들, 건설회사 높은 임원들, 자기네 가공장으로 유치하려고 엄청 노비를 많이 해. 거기서 철근 빼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전문가들은 현장 관리와 시공사의 인력 배치, 감리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주한 미군 병사들이 합성 대마를 유통하고 돌려 피우다가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대마였다고 하는데요. 국제 군사 우편의 경우 사실상 감시가 어려운 허점을 파고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주한미군 측의 한 첩보가 한국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팎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에 처음 포착된 건 20대 한국인 여성 김모 씨. 이어 김 씨와 교제하던 미군 병사가 덜미를 잡히자 최근까지 20명 가까운 동료 미군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흡연 방식의 환각제로 알려진 합성 대마를 거래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 안팎에서 유통책 노릇을 한 미군 병사는 다른 병사와 기지 주변 여성들을 통해 채팅 어플 등에서 구매자를 물색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약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부대와 가까운 장소들을 활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통된 합성 대마는 군사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보통 해외 군사 우편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통관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감시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발견되더라도 한미 양국의 조약상 절차가 까다로워 별 제지 없이 부대역 내로 반입되는 겁니다. 경찰은 합성 대마 유통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미군 병사를 지난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마약류 소지 혐의로 이미 경찰에 적발돼 미군 부대 내 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유통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 김 씨와 필리핀 국적의 여성은 구속 수감됐지만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병사 등 일부 미군은 수사 전 본토로 전출됐습니다. 경찰은 합성 대마가 평택 인근 지역 사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미군 당국과 협조해 마약을 미국에서 공급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렇게 차량 뒤편에 달린 발판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작업을 하는데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판 달지 말라고 법으로도 못 박아놨지만 법을 지키면서 동트기 전 청소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환경미화원과 함께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구로시장 앞 청소미화원들이 밤샘 작업에 나섰습니다. 각양각색의 쓰레기 봉투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양이 많고요. 그때 양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투를 나르고 또 나르고 요즘은 밤에도 땀이 비오듯 하는데요. 헬멧에 마스크까지 쓴 미화원들은 이날 밤 역시 30도 가까운 열대야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앞으로! 형님 앞으로요! 1시간 쉬라는 규정은 있지만 현실은 숨 돌릴 틈조차 없습니다. 운전사 포함 3명이 구로구 두개동 4만 4천여 명이 내놓는 쓰레기 15톤을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치워야 하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게 되시고요. 구청에서는 회사를 압박하게 되고 회사는 그게 누적되면 저희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 뒤에는 이런 발판이 있습니다. 일하는 내내 여기 올라서서 이동해야 시간 내에 할당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발판 탓에 얼마 전 동료 미화원 한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지난달 24일 밤 구로구의 한 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음주운전 차량이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당시 청소차 뒤쪽 발판에 서 있던 68살 미화원 김모 씨는 크게 다쳐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문제의 발판, 물론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인지 오래됐죠. 발판이 없으면 미화원 한 명이 하룻밤에 8,000보 이상을 더 걷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제 발판을 내리게 되면 90km를 이제 전부 걸어 다녀야 되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차량과 인원이 지원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어젯밤부터 8시간 동안 환경미화원들을 따라 곳곳을 돌며 15톤가량의 쓰레기들을 걷어들였는데요. 평소보다 양이 적었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은 단 1분도 쉬지 못했습니다. 해법은 차량과 인력 지원뿐인데 미화원들은 어디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진짜 쓰레기 하나 치우는 건데
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지. 정부라고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쓰레기 수거는 낮에 하는 걸 원칙으로 바꾸고 쉽게 타고 내리도록 높이가 낮은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만 일을 하는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와 도봉구뿐이고 전국에 보급된 저상 차량도 고작 270여 대, 전체 작업차의 2%에 불과합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 태풍 독수리가 몰고 온 폭우로 인해서 중국 베이징이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금성도 한때 침수가 됐고 일부 지역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주민 수천 명이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자금성, 빗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폭우에 휩쓸려온 오물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600년 역사의 자금성이 침수된 겁니다. 태풍 독수리는 베이징에 나흘 동안 300mm에 가까운 비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서북부 창핑구는 744.8mm의 폭우가 쏟아져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에서만 11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고 4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철로가 붕괴되면서 세계 열차 2,600여 명의 승객이 30여 시간 동안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중계탑이 쓰러지면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도 두절돼 음식과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特别感谢他们，因为他们的到来使我们感到特别安心，特别有安全感。 비는 그쳤지만 홍수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조저우시에서는 상당수 마을이 물에 잠겨 2천여 명의 주민이 옥상과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의 평균 강수량은 500mm 안팎. 지난 나흘간 1년치 비의 절반이 쏟아진 셈입니다. 평소 많지 않은 비에 맞춰진 방제 시스템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